병합창고, 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오늘은 대구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바로 RR,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늘 얘기하지만 심오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서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첫 번째 기사, 로얄동, 로얄층이 중요하다. 자, 브랜드보다 선호도 높은 RR, 로얄동, 로얄층 전성시대가 열렸다. 자, 기사 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RR이다. 자, 밑에 기사 한번 봅니다. 이른바 RR의 시대가 밝았다. 자,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자 이 알짜배기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다. 자,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선택의 기준으로 평가받던 브랜드 가치에서 이 해당 세대가 갖고 있는 이 본연의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똘똘한 한 채의 현상과 더불어서 이 RR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주로 고층을 로얄층으로 생각하고 이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도 로얄층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계급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계급을 나누고 싶고 뭔가 계층을 나누고 구분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서 이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이 동과 층으로, 즉 이 가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현상을 담는 것이 바로 로얄동 로얄층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로얄동이 아닌 로얄층이 어디냐를 먼저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중간층부터 이 차상위층, 이 탑층 바로 아래층이죠. 차상위층까지 로얄층으로 인식을 했다. 자, 그 예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예가 있는데, 먼저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이거 이제 대구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의 예를 봅니다. 자, 보면은 최고가가 16층이다. 이게 최고가 18층인데 16층이 제일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게 한 2, 3년 전 기사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1층이었다. 이 둘의 차이가, 1층과 16층의 차이가 1억 2,500만 원 정도였다. 자, 다음으로 경기 김포시 한강 센트럴 자이 1단지입니다. 최고가 29층인데 최고가가 28층이다. 바로 차상위층이다. 4억 2천에 거래됐고, 그리고 몇 년 전 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6층이었다. 자, 저층에 속하는데 1층은 아니지만 저층에 최저가가 찍혔다. 이 둘의 차이가 7천만 원 정도다. 다음으로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자, 이 서대문구 북가자동인데 최고가 35층이다. 그런데 최고가가 13층, 그리고 5층, 최저가가 5층에 찍혔다. 이 둘의 차이는 1억 2천만 원 정도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 중간층부터 차상위층까지 로얄층으로 인식됐다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요새는 어떤가?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층수가 무엇이냐? 또 하나의 기사인데, 아파트는 모든 주택 중에서 이 표준화 규격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는 공산품과 비슷하다, 찍어서 나오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층을 구분하게 되더라, 로얄층을 나누게 되더라, 이런 내용인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10층 기준으로 해서 6에서 8층 정도를 로얄층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와 최상층에 대한 단열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 조망이 뛰어난 최상층을 로열층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탑층이 로열층이 되고 있다. 자,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 20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간층, 10층에서 15층 정도가 이 로열층이라고 인식을 했었다. 이 탑층 쪽과 이 저층 쪽은 좀 비로열층이다 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조망권, 일조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최상층, 탑층을 희소 가치 때문에 로얄층이라고 바라보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기준이 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이 다양한 조건을 기준으로 로얄층, 로얄동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변화가 일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조건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1순위로 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 아파트에 살면서 소음, 큰 도로가 가까이 있어서 그 도로에서 오는 소음,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건까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층간소음. 자,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일조권, 세 번째 조망이 있는 경우에 이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기준을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시 하나를 봅니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 도로인 경우 로얄동이 어디인가. 자,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뒤편에 있는 동이 로얄동이 될 수가 있다. 소음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살면서 이 불편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늘 1이다.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층간소음. 도로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동이 될 수 있고, 이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탑층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맨 안쪽 동의 탑층이 가장 로얄동의 로얄층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로 일조권과 이 조망권이 있는 경우, 자, 도로가 있었지만은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이 앞에 강이나 또는 산이 있다. 그리고 태양이 떠 있을 때 일조권을 가로막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무리 이제 그 도로 소음이 있더라도 이 맨 앞에 있는 동이 로얄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조권은 다 괜찮고, 이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맨 앞동의 탑층이 로얄동의 로얄층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망권보다도 일조권이 중요하다. 이 조망은 강과 산은 못 보더라도 해는 봐야 합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조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앞동이 좋다. 앞동이 로얄동이 된다. 그리고 이 산과 강이 앞에 있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앞동에서 이 탑층이 RR이 되더라.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카페글 대구 땡인텐 사이드 탑층이냐 아니면은 속집 로얄이냐 선택을 해보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은 아파트 층수 선택 도와주세요. 자, 신축 15층에 사이드 탑층이냐 아니면 속집 로얄층이냐, 회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의견 보면은 신축이 안 춥다 안 덥다들 하지만 속집이 더 안 춥고 안 덥다. 자, 이 속집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속집의 로얄층 역시 많이 보입니다. 역시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역시나 이 층간소음에 민감할 경우에는 탑층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의견에서는 이 단순 꼭대기면의 속집이지만 개별 테라스나 이 다락방 그런 프리미엄이 있다면은 탑층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로얄동 위주의 의견도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봅니다. 위에서 쿵쿵 뛴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역시 소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탑층으로 가라. 이런 의견도 있고, 왜 층간소음으로 살인을 할까요? 안 당해보니 그 심정 모릅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듭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죽을 맛이다. 탑층으로 가면은 소음에서 해방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 말고 탑층 가세요. 사실 탑층 사는 우리는 절간이 따로 없다. 탑층이 비싼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은 이제 둘 중에 뷰가 좋은 곳으로 가라, 조망권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 탑층 갓집이 제일 좋다. 만약 앞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드로 뷰가 확보가 될 수 있고, 요즘 신축은 춥고 덥고 덜하기 때문에 이 단열재나 법규가 최신이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일단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발달로 점점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의견은 이 사이드 탑층으로 이사 왔는데 천국이다. 일단 층간소음, 역시 층간소음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없고 시야가 좋다. 현재까지는 단점이 없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속집에 흔히 말하는 중간층부터 차상위층까지가 좋은 로얄층이다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 탑층이 또 로얄층이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간단히 오늘의 결론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가진 아파트에서
이 로얄동 로얄층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거는 역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결국 사람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 로얄동 로얄층이 다르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도로소음과 층간소음, 거기에 일조권과 조망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말씀 드렸고, 세 번째, 제가 이제 건축물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제도를 찾아봤는데, 2016년 이후에 이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1층, 중간층, 탑층 단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됐더라. 자, 이게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국토부 고시로 2016년 1월 1일에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1월 1일 날 시행됐는데, 자, 이 1층과 탑층에는 이 단열 기준 자체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열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적으로 신축이면, 특히 2016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이면 탑층 가는 게 맞다. 이 층간소음, 1조 조망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축이면은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그 로얄층에 가는 게 어떤가, 아니면 아이가 있다면 1층에 가는 게 어떤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대구 부동산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로얄동과 로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시간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병합창고